안녕하세요. 카피라이프 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연인 사이에서 이 관계라는 것이 지속되다 보면 불만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수십 년 동안 이 살아온 환경과 또 각자 이 세상에 적응해온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대방과 무언가를 함께 해야 할 때 서로 맞지 않는 방식 때문에 이 불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어찌나 착한지 이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표현하지 못하는 게 더 많겠죠.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쿨한 척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또는 서로 싸우기 싫어서 싸움으로 키우기 싫어서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나만 참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고 속으로 삭히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속으로만 삭히고 넘어가기를 반복한다면 그 불만은 마치 중금속과도 같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 어딘가에 눈에 띄지 않게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해서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큰 상처만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는 끝까지 말 못하고 속병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만이 생기면 표현을 해서 해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게 참 힘들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또 싸울 필요도 없고 내 감정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불만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Message, 즉 나 전달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1960년대에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 박사가 어린이 놀이 치료를 하면서 만든 용어예요. 이 나 전달법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의 불만 표현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상대방의 문제 행동을 지적하는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의 지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타인에게 평가받고 있고 또 지적받고 있다는 것에 감정이 먼저 상하게 돼요. 그렇게 감정이 먼저 상하게 되니까 또 가는 말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문제 행동을 지적하는 방식을 바로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야,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라는 식의 명령형으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성을 띠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권위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결국 불만은 해결되지 않고 싸움이 되거나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게 되면 괜한 감정 소모가 하기 싫은 마음에 불만이라는 게 생겨도 선뜻 표현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 전달법은요, 이 표현상의 주 내용 자체가 상대방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적이 아니에요. 바로 말하는 사람, 즉 나의 감정이 주 내용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이것과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언뜻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나 전달법은 우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적인 평가가 없이 단순한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미치게 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기는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인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물론 상대방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에 잘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채널 이름이 카피라이프잖아요.
그래서 제 일상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선은 제가 스스로 행동을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 남동생에게 말을 할 때 표현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상당히 권위적이면서 욕도 많이 섞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저에게 이제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뻔하죠. 서로 지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엄청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저의 그런 행동이 문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거친 표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동생의 말의 표현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형이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거나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분위기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1초라도 빨리 하고 싶은 표현은 딱 하나였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무심코 한 언행들이 내 동생을 아프게 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거친 표현을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저와 동생은 이제는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말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써먹어 봤어요. 평소 같으면 아니 도대체 뭐가 화나는지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제는 이렇게 바꿨어요. 자기야,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화를 풀어줘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 라고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저에게 조목조목 자기가 화난 이유를 설명을 다 해주고 화를 내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화를 안 내지는 않습니다. 화를 내기는 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더 빨리 화를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전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화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니까. 저는 이걸 부동산 중개를 할 때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해야 할 때, 이때는 예전 같았으면, 주변 시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사장님, 요즘 옆에 가게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사장님이 가격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계약이 생각보다 빨리 성사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가격 협상이 훨씬 더 잘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장 상사에게도 똑같이 응용할 수가 있어요. 핵심 요점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행동을 서술을 할 때는 비난이나 비판이 없이 중립적으로 서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나의 감정을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iMessage, 즉 나 전달법을 우리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나 상황, 문장 등을 댓글로 서로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나 전달법 한 번씩 활용해 보셔서 불만 표현할 거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하시고 꾹꾹 참다가 속병 나지 마시고 우울감에 빠지시는 일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카피라이프 준혁이었습니다.